네, 비에 어울릴 만한 기사거리를 찾아서 녹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사적인 감정이 드러난 내용을 이야기할 예정이라서 조금은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댓글에 많은 의견들이 좀 나와가지고 보통은 제가 말한 내용과는 좀 이제 반대되거나 다른 강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다뤘고요. 쪼개기 알바가 사상 최다, 청년도 고용주도 힘든 다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고용주들이 초단 시간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초단 시간 노동자들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더 일하고 있다. 문제는 높아진 최저임금이다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전반에 통계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을 다뤄주고 있는데, 최단 시간 노동자들이 계속 최대로 늘어났고, 연령별로 포인트 퍼센테이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낸 시점에 우리가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관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은 이슈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지금은 결렬된 상태인데, 언제나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지연되는데, 지금 7월이 넘어가야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풀타임으로 15시간만 근로만 해도 주휴수당을 줘야 된다는 그 부담 때문에 그 쪼개기 알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통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후려쳐야 나라 경제가 산다나 점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 기사의 요지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다, 모두가 고통받는다, 이런 부분에 내용을 이제 행간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최저임금이 높아서 고용이 힘든, 이제 고용 인건비에 대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죠. 자영업자는 사실상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노동자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종류가 많겠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된다고 해도 누군가는 정말 여러 이제 노동자를 갖고 있는 사업자의 대표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인 자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자기가 대표자이면서 근로자인 상태인 경우도 많죠. 그래서 물론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 부담을 겪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최저임금은 여전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최소한의 생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 적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는 적은 돈으로도 잘 살아나가야겠지만, 이 적은 임금으로 어렵사리 꾸려서 조금은 인간다운 삶에서 조금은 내려놓더라도 이만큼은 그래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사회보장 제도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 인건비, 경제적 개념으로 다가가기보다 사회적인 복지 개념도 어느 정도 포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런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그냥 단순 인건비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잘 버텨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획해야 되는 생활비죠. 줄여야만 하는 인건비와 최소한의 보장은 받아야 되는 그 생활비 중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동아일보 기사가 등장한 이 시점이 좀 많이 불쾌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의 이슈는 이제 차등 적용,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지금 주장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계에서는 계속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잘 안 먹히니까 이제 차등 적용 카드를 꺼내서 올라간 최저임금을 이제 후려치려고 계획하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약간 머릿속이 꽃밭이죠. 일단 시급 1만 원을 넘어서 뭐 15,000원, 2만 원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리고 주 4일제도 이제 우리가 그려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둘 차이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커서 결국 이제 공익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재 입장에서 이제 아마 정해질 건데, 이 상황에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명히 지금 최저임금 높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꽤 많거든요. 왜냐면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은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불쾌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들은 뭐 회사원이고 혹은 전문 직종이고 나름 뭐 그런 일자리에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지지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이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기본급을 플러스해서 뭐 상여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봉이 뻥튀기 되는, 소위 말하는 뭐 좋은 입장에 취업을 하신 분들이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진짜 몇백 원 올라가도 자기 금액 이제 급여에 어쨌든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같은 이제 근로를 하는 집단일지라도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계에서 그려나가는 그런 이상적인 입장이랑 경영계의 그 차가운 입장이 너무나 차이가 나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력 언론이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한 쪼개기 문제, 이런 프레임들을 통해서 그럼 결국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또 특정 정권에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면 결국은 이건 색깔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이니까 뭐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좋은 일이지만, 이미 물가 상승률 방어 수준의 상승 정도가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의 동력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 실험을 이미 지난 정권에서 했었고 많은 비난을 받았고, 더 이상 정치적인 자기 리스크를 걸어가면서까지 최저임금으로 그 모험을 걸진 않을 것 같고요. 양측 모두 별로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최저임금이 지금 높게 책정되는 나라는 보통 뭐 경제 성장 동력이 아직 여전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원이 좀 풍부한 나라거나, 그러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올려도 나라에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뭐 제조업 강국이나 뭐 이런 반도체 뭐 이런 걸로 계속 나라의 어떤 에너지를, 경제 동력을 올려놨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 민감한 면이 있다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자원빨로 좀 버틸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겠죠. 최저임금에 대한 시선이 거의 복지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삶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만들어야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갖고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야 최저임금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사실상 그런 나라는 드물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경제 성장도 이제 더 가능성이 없고 자원은 당연히 없고 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뭐 정치적인 뭐 집단이나 정치 세력이 없죠. 그냥 다 꽃밭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동아일보 기사처럼 이제 노동자들끼리 이제 이간질을 시키는 정도의 미디어. 그래서 이제 지금 최저임금이 쪼개기 알바 프레임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이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동결하다 못해 후려칠 위기에 있는 이 최저임금.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가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어쨌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저임금은 인건비를 넘어서 복지라는 점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임금에서 그 인건비라는 숫자 노름만으로 보지 말고 좀 노동자의 그 피와 땀의 가치라는 걸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불쾌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또 최저임금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아무래도 뭐 좋은 댓글이 달릴 것 같진 않지만 뭐 어쨌든 그건 견뎌야 되는 거고 제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이 뭐 부정당할 수도 있고 반박당할 수도 있고 뭐 제가 뭐 그렇게 막 절대적인 뭐 진리적인 그런 최저임금에 대한 가치관을 설파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아니 빈약한 논리긴 해요. 사실 시장 경제로 가면은 너무 박살날 가능성도 높고 또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가기에는 또 이건 하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니까 양측으로부터 다 공격받을 수 있는 논리라서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드러냈고요. 사실 저는 최저임금보다 주사일제가 좀 잘 어떻게 실현이 됐으면 하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좀 돈이 깎이더라도 깎는 만큼 좀 더 쉴 수 있는 시간, 좀 노동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그 시간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아무튼 기사 보고 좀 긁혀서 이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저의 어떻게 보면 빈약한 주제의식을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